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강범수고요. 이 영상은 8월 30일에 있었던 라이노 스터디 관련해서 과제하면서 뭐 스터디 때는 기억 잘 했는데 과제하면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어, 스터디 과제간에 참고를 하라고 8월 30일에 있었던 스터디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인 거니까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가 다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은 다들 라이노가 설치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많은 3D 모델링 방식들 중에서 커브를 통해서 면을 만드는 넙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뭐 다른 것들은 뭐 폴리곤 방식도 있겠지만 일단은 넙스 방식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 1학기 때 퓨전을 사용을 했겠지만 퓨전이랑은 생김새부터가 좀 뭐랄까 좀 지루하게 생겨서 그냥 보는 것 자체로도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퓨전이랑 똑같이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방식이 다르지 않으니까 어, 영상 보고 그리고 스터디를 꾸준히 참여를 한다면은 충분히 언젠가는 나도 라이노 마스터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딱 보자마자 볼 수 있는 화면은 이 탑, 퍼스펙티브, 프론트, 라이트인데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위쪽, 그다음에 앞쪽, 그다음에 우측, 그다음에 퍼스펙티브를 보여주는 거지. 어, 요 화면을 이렇게 요 글자가 써져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확대 또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확대,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우클릭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뷰를 전환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프론트도 우클릭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은 전환할 수 있고,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전환할 수 있고, 근데 퍼스펙티브에서는 우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위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X, Y, Z축의 가장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뷰를 전환할 수 있어. 그러면은 탑, 프론트, 라이트 뷰처럼 이렇게 수평 이동만 하고 싶으면은 그때는 쉬프트를 잡고 우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투시가 먹혀 있는 상태로 이동이 가능하다. 나중에 복잡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막 확대도 했다가, 그치, 확대를 안 알려줬구나.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 휠을 통해 스크롤을 하면은 확대 축소가 가능한데, 복잡한 모델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막 나중에 되면 이렇게 막 엄청 디테일하게 이렇게 스크롤해서 확대도 했다가 막 또 움직이고 또 막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얘가 피봇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막 시점이 꼬일 때도 있어. 그럼 이런 거를 리셋하고 싶을 거잖아. 리셋할 때는 이것들 중에 요거 For Viewpoints, 여기서 좌클릭을 눌러도 되고 우클릭을 눌러도 되겠지만 어, 이 For Viewpoint를 좌클릭해서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왼쪽에는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자주 써봤을 텐데 1학기 때 그런 거랑 똑같게 이런 툴들이 보관돼 있어. 이 툴들이 이렇게만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옆에 회색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은 어, 이 툴들과 관련된 부가적인 툴들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 툴들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뭐 서페이스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거고, 요렇게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명령어들을 쓸 수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커맨드 창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거든.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라인을 치고 싶다 하면은 L을 쳐도 단축 그 자동 완성으로 라인을 쳐주거든. 근데 뭐 라인 말고 더 복잡한 거 쓰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써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똑같이 이렇게 커브를 여기서 꺼내 쓸 수도 있지만 똑같이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로퍼티, 레이어, 디스플레이, 헬프 이렇게 있는데 헬프는 뭐 헬프겠지.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어떤 걸 보여줄지, 내가 어떤 걸 지금 보고 이 화면에서 노출할지, 뭐 서페이스 엣지, 뭐 포인트 텍스트,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끄고 끄면은 커브 같은 게 이렇게 안 보이거나, 그지? 난 지금 탑을 선택하고 있고 커브를 껐기 때문에 이 탑에서 커브들이 껐다 켜졌다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퍼스펙티브를 선택하고 커브를 누르면은 커브가 꺼지겠지. 요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걸 보고 싶은지를 선택해서 끄고 클 수 있는 거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살짝 바꿔줄게. 알아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 바꿀 수 있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끄고 킬 수 있고, 잠궈서 원래 같으면은 다 같이 선택돼야 되겠지만 이게 잠금하는 순간 선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묶는 역할도 한다. 자, 그럼 난 이제 이 레이어 필요 없고 얘 돌이키고 싶어, 뒤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도비에서 했던 것처럼 컨트롤 Z를 누르면은 뒤로 돌아가. 돌아가고, 그럼 반대로 너무 많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Y를 눌러주면은 다시 앞으로 가. 컨트롤 Y를 제외하고는 컨트롤 G,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A 같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단축키들은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난 이제 이걸 지울 건데, 이걸 선택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고, 이걸 다중 선택을 하고 싶다. 뭐 세 개를 선택하고 싶을 때도,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은 요렇게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중복 선택이 돼.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했는데 잘못 선택이 됐어. 이 세 번째 게. 그러면은 이때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은 선택이 취소가 돼. 간혹 어떤 경우에는 요렇게 돼 있는 경우에, 아, 바깥쪽을 클릭을 하면, 그리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선택이 취소되니까 혹시나 클릭을 잘못해서 리셋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 그러면은 요런 경우 있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는데 선이 겹쳐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붙어 있어.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할 때, 요런 식으로 할 때, 지금은 선택을 잘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아까 컨트롤 CV가 된다고 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게. 그럼 지금 이 선은 겹쳐 있는 선이거든. 이럴 때는 선택을 하면은 셀렉트 메뉴에서 커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둘 다 선택하고 싶으면은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드래그를 해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는 것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는 게 드래그가 달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는 경우에는 이 점선 네모가 쳐지게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는 경우에는 실선 네모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금부터 보여줄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는 경우에는 이 네모 박스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렇게 선택이 돼. 근데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된 것만 선택이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요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얘는 다 선택이 되지만 얘는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 서클만 선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은 이제 내가 디테일한 곳에서 얘만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고, 반대로 난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딜리트 하면은 지워지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전구를 누르게 되면은 하이드가 되기도 한다. 근데 하이드 한 거는 이제 어떻게 다시 꺼내면 되냐? 보면은 좌클릭과 우클릭의 용도가 다르다 그랬지. 왼쪽 좌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하이드 오브젝트를 하게 되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 쇼 오브젝트를 하게 돼. 그러면 우클릭을 하면은 다시 켜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툴마다 좌클릭, 우클릭에 대한 어떤 그 용도가 다르니까 이런 거는 한 번씩 읽으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라이노 버전은 라이노 5라서 물론 라이노 6나 7을 쓰고 있는 친구들도 무리 없이 따라갈 수는 있으나 약간 버전마다 차이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길 바라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이제 우리는 어, 카톡방에 올라온 과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커브를 만들어서 면을 만들고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모델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커브를 만들지 않고 막 쌓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 일단 커브가 뭔지는 알고 서페이스는 뭔지 알고 그 다음에 폴리 서피스와 솔리드는 뭔지 알아야 이게 모델링을 하기에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커브 중에서도 폴리라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누가 봐도 이, 이 각도기처럼 생긴 이 뭐라 해야 되냐, 이 화살표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요거, 요 삼각형처럼 생긴 거를 클릭을 하면은 폴리라인인 거고, 이거는 아까 내가 그렸던 라인과는 다르게 폴리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한 점을 찍고 다른 점을 찍어도 내가 이 툴을 완벽하게 끝냈다, 다 썼다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계속 무한정으로 이 라인을 쓸 수 있어. 그러면은 다 쓰고 나서는 Shift나 엔터를 누르면 되는데, 난 이 폴리라인 말고 또 다른 폴리라인을 쓰고 싶어 하면은 얘를 또 클릭해도 되긴 하지만 스페이스나 엔터를 다시 한번 눌러줘도 똑같이 폴리라인을 쓸 수 있어. 이 폴리라인과 라인이 다른 점은, 어, 이 폴리라인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그린 이 선이 한 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내가 이거를 한 선으로 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때는 얘를 다른 선으로 인식해. 물론 얘네들도 이 꺾인 것마다의 다른 컵으로 인식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자, 어, 근데 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불규칙하게 만들고 싶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직각으로 뭔가 그려야 될 때도 있잖아. 직각으로 그리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폴리라인을 켜주고 한 점을 찍은 다음에 Shift를 눌러주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직각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 보면은 내가 Shift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 요 부분에 이 올소가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Shift를 누르면은 직경 모드가 되면서 올소가 활성화되지. 이거를 따로 이렇게 켜줘도 되고 클릭을 통해서 켜줘도 활성화가 되고, 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반대로 직교 모드가 풀리게 돼. 얘에 대한 단축키는 F8일 수도 있는데 F8을 누르면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비활성화,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돼. 요렇게 쓸 수도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다 썼으면은 스페이스나 엔터 그렇게 되고. 자, 이렇게 그렸는데
난 뭔가 이렇게 막 이 그리드에 딱딱딱 맞추고 싶어요. 나는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심해서 전 그리드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제 손은 너무나 구데기라서 그리드에 아무리 맞춰도 이렇게 저는 맞춘다고 했는데 확대를 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리드에 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밑에 그리드 스냅이 있어. 이 그리드 스냅을 누르면은 어 직교 모드를 일단 풀어보자. 직교 모드에서는 내가 이 그리드에 스냅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점을 찍어 놓고 그 직교 모드를 걸어 버리면은 이 수직으로는 그리드에 맞춰 주지만 수평으로는 이 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드에 맞춰 주지 않아. 어.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어 요런 상태에서 하나 점을 찍어 놓고 그리드를 하면은 어 완전 점에다 맞춰 주진 않고 이 칸마다에 이 폭마다의 그리드는 맞춰 주는 거고 요런 식으로는 정렬을 해 주는데 완전 다 점점점점으로는 하지 않아. 그 직교 모드일 때는. 반대로 직교 모드를 풀어 버리면은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리드에 어디든. 요런 식으로 딱딱 맞춰서 그리드에 이렇게 커브를 그릴 사람들은 요렇게 해도 돼.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그리드 스냅 also. 그다음에 플래너는 난 자주 쓰지 않아서 딱히 글쎄, 내가 라이노를 5년 썼는데 플래너에 대한 기능을 모를 정도면은 사실 잘 쓰지 않는 기능일지도 몰라. 그래서 플래너는 넘어가고, 오스냅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기능인데, 내가 이 선을 완벽하게 다 그리지 않았는데 난 여기서 여기까지 어 커브를 막아버리고 싶어. 음, 이 커브의 속성에는 오픈 커브라는 게 있고 클로즈드 커브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오픈 커브란 말이야. 그 어떤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의 패스의 그 닫힌 패스, 열린 패스의 개념처럼 얘도 똑같이 커브에 오픈 커브와 클로즈드 커브가 있어. 얘를 이런 식으로 애초에 시작할 때 닫아버리면은 얘는 클로즈드 커브가 되지만 얘는 오픈 커브인 거야. 근데 모든 커브들이 처음부터 클로즈드하게 그려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중간에 이걸 닫아줘야 되는데 나는 이거를 그 이렇게 맞추기에는 뭐 그리드에 맞춰 있는 거를 그리드로 맞추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어 그렇지 않아. 난 그리드 스냅이 꺼져 있는 상태의 어떤 거에다가 난 맞추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당겨서 줌을 당겨서 맞춰도 이게 틀어지게 돼 있어, 요런 식으로. 막 맞지도 않고.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게 뭔가 자석같이 딱 달라붙는 애겠지. 그럴 때 쓰는 게 오스냅이야. 오스냅 같은 경우에는 이 끝, 근처, 그다음에 포인트, 끝점, 그다음에 어 미드, 중점, 그다음에 센터, 가운데, 이런 원 같은 거의 가운데야. 그다음에 인터섹트, 이런 곳의 교차점. 그다음에 퍼스펙티큘러,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이건 잘 안 쓸 것 같아. 그다음에 탄젠트는 이 선에서 요런 식으로 이어졌을 때의 요런 점들 탄젠트라 하고, 쿼드는 사분점이야. 이 원의 사분점.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보통은 엔드와 미드, 인터섹트, 그다음에 이런 서클을 필요로 하는 때는 센터도 가끔씩은 켜놓지만 니어나 포인트, 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니어도 좀 자주 쓰긴 해. 근데 니어는 켜두는 순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는 자주 키는 걸 권장하고 싶진 않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까는 불편하게 내가 막 수기로 맞췄어야 되는 게 엔드에 딱 꽂혀. 그래서 완벽하게 맞는 커브로 얘를 닫아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실제로 닫혔냐? 아니야. 오픈 커브야. 그럼 쭉 긁으면은 그냥 두 개의 오픈 커브가 있대.
그러면 저는 얘를 평생 닫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야. 놀랍게도 우리는 이거를 닫힌 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툴들이 있단다. 그래서 보면은 조인이라는 친구가 있어. 조인을 눌러주면은 얘는 조인을 눌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두 개의 다른 커브들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사이좋게 붙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 거였고, 요거를 둘 다 끌은 다음에 조인을 눌러주는 순간 하나로 합쳐져. 그럼 얘가 two open curves가 아니라 closed curve가 된 걸 볼 수 있지. 요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 나 얘네들 이렇게 닫혀있는 꼴 배기가 싫어, 난 4개의 오픈 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건 마찬가지로 굉장히 누가 봐도 터트릴 것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잖아. 요걸 눌러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5개냐면은 아까 그렸던 그 커브 있지? 그 커브는 별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쭉 긁으면은 5 오픈 커브스가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고, 자, 다 지워줄게. 컨트롤 A 누르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툴들을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자, 커브는 이제 알겠어. 근데 저는 이제 막 명령어 이런 거 칠하는데 막 이렇게 막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긋고 막 이런 거 너무 막 하는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저는 뉴비라 가지고 이런 명령어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쓸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거 너무 불편해요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요 네모난 거를 펼쳐 가지고 요 회색을 클릭을 하면은 이게 팝업처럼 떠. 요렇게. 그래서 플로팅으로 띄워 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거를 이렇게 펼쳐 놓을 수 있어. 사실 나는 이런 걸 쓸 때 직관적으로 내가 아이콘으로 딱딱딱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다 펼쳐 놔, 사실. 다 펼쳐 놓고 보면 네모들도 그치? 렉탱귤, 이렇게 폴리곤. 이때 이 폴리곤은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모델링, 그 폴리곤식 모델링이랑은 다른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펼쳐 보면은 생각보다 뭐 많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 뭐가 엄청 많아. 그지? 보통 검정색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커브 아니면 평면상의 어떤 것일 경우가 많고, 파란색인 순간 이제 커브가 아닌 면이나 부피를 가진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이 커. 그래- 그래서 요렇게까지 다 띄워놓을 수가 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요러기에 심어 놓거나 이런 옆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런 데가 되게 많아. 이런 데 붙여서 쓸 수 있기도 해. 나는 일단 다 펼쳐 놓을게. 자, 펼쳐 놨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예시작에 있는 그 커브들을 한번 보자고. 음, 예시작이 어떻게 생겼나? 내가 아직 예시작을 못 봐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예시작을 보면은 막 다 네모나고 그렇잖아. 그럼 커브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지. 모든 걸 만들려면 커브를 만들어야 되겠지. 거의 다 육면체에서 깎여 있는 모양이 많은데, 육면체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어. 자, 일단 마찬가지로 폴리라인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 폴리라인은 긋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치수를 내가 정해서 그려줄 수도 있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로 내가 사이즈를 정해볼게. 20 정도로 내가 딱 정해버리면은 그리드 스냅을 끄고 보면은 이 20의 범위 안에서, 이 까만색이 20의 범위이고 흰색은 내 커서의 방향을 보여주는 건데, 20 범위 안에서 그릴 수 있는 그걸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은 난 직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직교 모드를 켜주고 탁, 그 다음에 15 탁, 그 다음에 아까 20이었으니까 20 탁, 그
다음에 마지막은 5스냅 이용해가지고 그냥 탁 하면은 클로즈드 커브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높이도 간편하게 탑뷰에서 그리면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지? 퍼스펙티브에서도 그리기 좀 어렵겠지? 그러면 라이트나 프론트로 가서 이번에도 높이는 20 정도로 해볼게. 20 정도로 해서 탁. 자, 요렇게. 자, 여기서 20을 각각 그려줘도 괜찮겠지만 나는 카피라는 걸 써볼 거야. 카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컨트롤 CV를 해서 무브를 해볼 건데, 무브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브를 칠 수도 있어.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음, 기준점을 잡고 기준점을 옮기고 이렇게 무브로 옮겨도 되겠지만, 더 쉬운 방법 없을까요? 하면은 이 옆에 건볼이라는 게 있단다. 이 건볼을 활성화해주면은 이런 화살표들이 뜨는데, X축, Y축, Z축에 대한 이동도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X축, Y축, Z축에 대한 그 로테이트도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하면은 이거를 복사본으로써 바꿔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는 간편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대신 얘는 이제 딱 맞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맞는 이동을 원한다면은 뭐 무브를 이용해서, 아니면 복사를 해야 된다면, 근데 무브에서도 아니구나. 무브는 카피가 안 되는구나. 카피만 카피가 되는구나. 그럼 요렇게 움직이면은 육면체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커브잖아. 면이 아니잖아. 그지? 부피가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까진 생각하지 않을게. 이번 스터디에선 그것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해서 커브는 그려볼 수 있다. 이 커브들을 가지고 지금 이거 높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남겨둔 거고, 이거를 이제 익스트루드 클로즈드 플래너 커브라는 솔리드 크리에이션이라는 툴에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꺼낼 때는 여기에 있어. 여기서 꺼낼 때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도 솔리드 무슨 뭐 하면은 뭐 나오겠지. 근데 이런 긴 거는 보통 그냥 아이콘으로 해. 그냥 익스트루드 머시기 뭐 하면서 그냥 아이콘으로 해. 그러면 익스트루드를 눌렀어. 나 이제 뭔가 익스트루드 할 수 있어. 확장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뭘 확장시킬 건가를 한번 봐야지. 그럼 이 커브를 확장시킬래요. 그래? 그럼 엔터를 누르래. 엔터나 스페이스 누르면 돼. 탁 누르면은 그래, 뭔가가 막 뜨기 시작해. 그지?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보면은 다이렉션이 있고 보스 사이드가 있고 솔리드, 딜리트 인풋, 투 바운더리 뭐 되게 많아. 근데 다이렉션은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하면 다이렉션 이렇게 뜨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할래요 하면 이렇게 뜨는 거고, 뭐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다이렉 그 방향을 정하는 거고, 위로 하면은 다시 원상복구 돼. 그다음에 보스 사이드 양방향으로 늘릴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단방향으로 할 건데 하면 노 하면 되는 거고, 솔리드로 할 건가요? 솔리드로 할 건가요? 아닌가요는 보면은 얘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없었어. 이렇게 그지? 할 때 솔리드가 예스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섹션 라인이 막 뜨는데 얘는 섹션 라인이 없지.
이 솔리드와 솔리드가 아닌 것의 차이는 내가 잠시 뒤에 설명할게. 하지만 대개의 경우 솔리드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솔리드로 하는 거를 추천할게. 그다음에 딜리트 인풋이 있는데, 딜리트 인풋, 내가 지금 얘를 만들기 위해서 들인 인풋이 얘잖아. 얘를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없앨 건가 말 건가를 물어보는 항목이야. 나는 없애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를 no라고 할게. 그리고 나서 아까 오스냅 켜져 있었으니까 end에다가 점을 콱 찍어주면은 이게 만들어져. 근데 지금은 이 뷰 자체에 그냥 뭐가 특별할 게 없잖아. 그냥 네모난 굵은 선, 아까 저희 커브로 만들었던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쉐이더를 안 켜서 그래. 쉐이더 같은 경우는 이 회색 구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지금은 와이어프레임 뷰포트로 보고 있는 상태야. 와이어로 생긴 어떤 프레임만 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 여기서 두 번째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짜잔, 너 지금 뭐 만들었어?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뷰를 설정을 하고 눌러주면은 각각마다 이 쉐이더를 켜줄 수 있어. 하지만 보통 퍼스펙티브에서만 보기 때문에 우클릭 누르면 끌 수 있어. 퍼스펙티브에서만 이거를 거의 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잘 활용을 안 하는 편이야. 이거는 고스티드를 통해서 반투명하게 볼 수도 있고, 이 고스티드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구조물을 그리게 될 때나, 안쪽, 보통 요런 상태로 보면은 안쪽 거를 선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안쪽 안쪽에 있는 어떤 내부 작업을 할 때는 요런 식으로 쓰기도 해.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었지. 자, 요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커브를 만들고 이걸 그냥 쌓아 올려서 이렇게 콱 만드는 방법. 근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는 것도 있어. 요런 식으로 이 깍두기, 이 박스 있지, 코너 투 코너 헤이트, 요거 요거는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얘는 코너 투 코너니까 한 점을 콱 찍고 대각선으로 올려서 얘를 만드는 거야. 근데 저는 사각형이 높이와 폭과 가로 세로 높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가로 세로 높이로 만들고 싶어. 이거 너무 헷갈려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3포인트라는 아주 친절한 툴이 있어. 그러면은 가로, 세로, 그다음에 높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육면체들을 만들 수 있고, 자, 이것들을 이제 예시들처럼 잘라봐야 되겠지. 자, 이걸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 자르는 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다 이제 솔리드 상태고, 이거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얘가 솔리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솔리드가 아닌 폴리 서피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 폴리 서피스와 솔리드의 차이는, 솔리드는 이 안쪽이 꽉 찬 상태인 거고, 폴리 서피스는 여러 개의 면이 마치 닫혀 있는 것처럼 만나 있긴 하지만 안쪽은 비어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폴리 서피스는 개체와 개체끼리 만나서 이렇게 유니온을 한다거나 디프런스를 통해서 겹쳐 있는 부분을 뺀다거나 하는 툴들은 사용하기에 제한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솔리드를 이용해서 뭔가 만드는 걸 추천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해봐야지. 자, 그러면은 어 그 레피장이 보내줬던 그 사진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의 1번을 한번 해보자. 어 이놈들은 다른 레이어에 보내놓고 렌즈를 꺼줄게. 자, 첫 번째를 해보자. 자, 여기서 커브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 나는 뭐 물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뭐
뭐 요렇게 그려가지고 짜잔 저는 이 커브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짜잔 저 잘했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것도 쉬운 방법일 수 있어. 어떨 때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린 좀 더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방금 그 커브들처럼 요렇게 해서 커브들을 그려줄게. 그 다음에 우리는 트림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거야. 트림. 자, 트림은 내가 기준이 될 어떤 커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트림을 눌러줘. 그 다음에 자를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오라 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려. 자,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툴인데 이런 식으로 커브와 커브의 상황에서 뭐 커브와 커브의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고 나 원 밖에 있는 어떤 거스러미들을 자르고 싶어. 그러면은 TR을 쳐서 트림을 완성시킨 다음에 요렇게 자르게 될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막 자르지는 않고 그러니까 커브랑 커브끼리 자르는데도 사용이 되고 자 저는 어떤 서피스를 만들었는데요 그지? 면이 하나가 만들어졌지 이 서피스 중에서 이 왼쪽 오른쪽을 지우고 싶습니다 할 때도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자 이때 나처럼 이렇게 긁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기준점을 가지고 트림을 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긁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지워지지 않는 다 원치 않는 부분도 지워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알아서 잘 이렇게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고 이렇게 커브랑 서피스, 커브랑 커브, 그다음에 커브랑 폴리 서피스도 쓸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은 뭐야? 여기서 특이점이 뭐야? 얘는 자르면은 안에가 비어져 버려. 얘는 더 이상 솔리드가 아니야. 얘는 오픈 폴리 서피스가 돼 버려. 그다음에 얘를 어쩌죠? 저는 얘에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면 메꾸면은 다시 솔리드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면을 이렇게 막 만들어.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하더라도 얘는 솔리드가 될 수 없어. 얘는 그냥 빈 거야. 그러면은 솔리드를 유지하면서 자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지. 그걸 이제부터 우리가 해볼 거야. 자, 나와라 친구들. 어딨어? 자, 한 명을 불러와 볼게. 자, 너도 다시 와봐. 너도 다시 와가지고 넌 꺼져 있어. 자, 얘를 또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방금의 그 커브 요거를 가지고 Alt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복사가 되니까 요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겠지. 얘를 와이어 컷을 이용해서 자를 수 있어. 이 와이어 컷은 이 방향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뭐 이 와이어를 통해서 얘를 자르고 싶다 이거야. 왜 알지? 이렇게 삶은 달걀 같은 거 실로 이렇게 쭉 이렇게 대면은 이렇게 잘라지는 거 예쁘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도 커브를 먼저 선택해주고 와이어 컷 누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투 컷 나오지. 내가 자를 거. 저 얘인데요. 그러면 엔터 누르래. 탓 하면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얘를 자를 건지가 나와. 지금은 다이렉션이 옳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누르면 돼. 그러면은 어때? 잘라진 게 느껴져? 미안, 안 잘라졌어. keep all yes 하면은 짜잔 어때? 잘렸지? 그리고 얘를 살짝 삐껴 보면은 슥 아니 이렇게 삐껴 보라고 슥 하면은 어때?
솔리드인 상태에서는 얘가 누가 봐도 한 면인 것처럼 깔끔하게 이쁘게 쉐이딩이 먹혔지만 얘는 어때? 여러 개가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쉐이더가 이상하게 먹히잖아. 이게 폴리 서피스와 그 솔리드의 차이야. 얘는 안에가 지금 꽉 차 있어. 그래서 트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솔리드의 성향은 잃어버리고 폴리 서피스가 되는 경우고, 와이어 컷을 하면은 솔리드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리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림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트림도 그렇게 써야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와.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림도 알고 있긴 해야 돼. 자, 이거 말고도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자, 이 네모난 거를, 자, 아까 꺼졌던 친구 다시 나와라, 얍 하면은 다시 나오지. 자, 얘를 이 모양으로 교차해서 빼버려도 이 모양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끄집어 와가지고 얘에다가 붙일 거야. 이렇게 붙으면 안 되고, 자, 이 친구야. 자, 자, 그치? 이렇게 오스냅을 이용해서 무브를 해서 여기 딱 붙였지. 그럼 얘가 이렇게 딱 포개졌어. 지금 딱 예쁘게 포개졌어. 그치? 그럼 보면은 이제 이 솔리드 관련해서 솔리드를 그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솔리드 툴스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조랭이 떡처럼 생긴 거 있지. 이 조랭이 떡. 이 조랭이 떡 싹 한번 봐봐. 옆에 이렇게 삼각형 딱 쪼개서 한번 보면은, 아, 이게 대충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싶은 그런 게 있어. 그지? 딱 봐도 얘는 뭐야? 얘 둘이 합칠 것 같이 생겼지. 그지? 얘 뭐야? 뺄 것 같이 생겼지. 얘는 뭐야? 껴있는 거 건질 것 같이 생겼지. 얘는 그냥 겹쳐 있는 거랑 안 겹쳐 있는 거랑 다 나눌 것 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얘는 뭐 어떻게 불러야 되냐? 아무튼 그렇게 있지. 그럼 난 얘에서 빼고 싶어. 그러면은 차집합 누른 다음에 뺄 거, 그 다음에 빠질 거 하면 빠지지. 요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 걸 만들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어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지만 그 만들어지는 어떤 방법들은 다 똑같지. 그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 똑같지.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은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완전 다양해져 버려. 어떤 사람은 저는 빼지 않고, 저는 그 누구 하나 이렇게 따돌림 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그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저기 세 개를 이어 붙일래요 할 수도 있잖아. 세 개를 이어 붙이겠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세 개를 한번 이어 붙이러 가보자고. 어, 커브를 하나 따올게. 자,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따오는지도 알려줄 테니까 약간의 편법을 쓰는 거 살짝 이해해 주시고요. 자, 커브를 이렇게 따왔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나는 네모를 만들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트림을 해서 얘랑 얘. 그래. 이 커브는 지금 트림을 하면 매우 아깝기 때문에 얘는 스플릿을 사용해 줄게. 기준이 되는 스플릿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얘 엔터 하면은 기준점을 상대로 잘라줘야 되는데, 오브젝트 투 스플릿. 그래, 스플릿이 될 친구를 먼저 고르고 스페이스, 그 다음에 기준점 하면은 짠짠, 건볼 끄고 짠짠 나눠졌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아까처럼 짠짠. 그러면 얘를 아까 썼던 거 조인 하면 클로즈드 커브 된다 그랬지? 자, 클로즈드 커브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클로즈드 커브, 그 다음에 얘도 클로즈드 커브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클로즈드 커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커브를 만들어주고 하나, 둘, 셋, 넷을 가지고 조인을 해줄게. 그러면 3개의 사각형들이 만들어졌지. 겹쳐있는 거는 지워줄게. 하나, 둘, 셋 만들어졌지. 그럼 얘를 쭉 긁어가지고 쭉 긁어도 돼. 쭉 긁은 다음에 아까 익스트루드 클로즈드 플래너 커브 요거 있지. 요거 여기서 이거 꺼내면은 여기서 한꺼번에 부흥 만들 수 있어. 내가 지금 이걸 매우 간추렸기 때문에 그럼 다 만든 거 아닌가 할 텐데 원래 그 느낌은 이거겠지. 하나, 둘, 셋 이거겠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여기서 합칠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지. 그거는 이제 뭐겠어? 불린 유니온이겠지. 합집합이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합칠 거 다 모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 눌러주고 유니온 툴 눌러주고 그다음에 얘 너 와라. 얘 너 와라. 얘 너도 와라. 그래서 스페이스 딱 눌러주면은 얘가 합쳐져 하나로. 그럼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4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다. 짜잔. 이런 식이면은 뭐든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은 가장 어려울 것 같이 생긴 거 뭐 있어? 가장 어려울 것 같이 생긴 거. 3번째 장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3번째 장 같은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지. 3번째 장이 가장 어려울까? 세 번째 장? 그래, 3번째 장. 3번째 장 너 한번 해보자. 3번째 장에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거. 비스듬하게 이렇게 반은 평평하고 반은 비스듬한데 어떤 건 안 잘려 있는 그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얘 이제 너 필요 없다. 너 꺼져라 하고 이제 없애버리고. 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 정사각형으로 Shift 누르면은 정사각형으로 딱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도 살짝 요런 비율인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는 커브들을 한번 그어보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볼 같은 거 있으면 편하겠지. 살짝 키워줄게, 보기 편하게. 요거는 내가 커브들은 보기 편하게 내가 초록색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내가 불친절했네. 자,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켰어. 그 다음에 어때? 얘를 이제 이쯤 선에서 한번 이렇게 딱 잘라져 있지. 그리고 얘도 이쯤 선에서 잘라져 있지. 대충 요런 모양일 것 같네. 그럼 어때? 내가 어떻게 그릴지가 그려져? 그려질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와이어 컷을 이용해서 쓸 건데, 자, 첫 번째, 나는 일단 얘를 가지고 밑에를 한번 잘라주고 싶어. 자, 그럼 와이어 컷, 와이어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해주고, 스페이스, 따단.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딱 잘렸어, 그지? 따단, 잘렸어.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눌러줄 필요 없이 가장 최근 툴이 와이어 컷이었으니까 엔터나 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눌러줘. 딱. 그러면 지금 커팅 투 커브 선택하라 그러지. 그럼 난 이제 한번 직선? 그러네. 직선 필요하겠네. 아닌가?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하겠다.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반을 한번 쳐줄게. 와이어 컷 얘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방향이 달라, 그지? 방향이 달라. 그러면은 방향이 다르면 방향을 고쳐줘야 되겠지. 왜냐면은 나는 지금 얘를 가지고 라이트에서 요렇게 자르고 싶은데 얘는 지금 이렇게 자르려고 하고 있잖아, 위아래로.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얘 방향이 다이렉션을 눌러가지고 X로 가는지 아니면 Y로 가는지 아니면은 Z로 가는지 를 선택을 해줘서 저는 X로 가는 게 맞아요 하면은 스페이스를 눌러줘. 그러면은 딱 잘려. 그럼 얘는 이제 필요가 없지. 얘는 이제 날려줘. 안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와이어 컷, 그 다음에 커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자를지 선택해주기 전에 난 얘를 자르면 안 되겠네. 얘로 먼저 잘라줘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은 다시 와이어 컷, 그 다음에 이번에 Z축으로 잘라야 되겠지? 위에서 아래로 자를 거니까. 그래서 짜잔 하면은 얘가 이제 살아. 그 다음에 다시 와이어 컷,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 다음에 Y축으로 잘라야 되나? 아니야. 이번에는 X로 잘라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은 타다. 그다음에 커브들 다 지워주면은 짜잔 어때? 금방 완성하지. 요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너덜너덜해도 되나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면은 아까 우리 뭐 배웠어? 요거 해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해도 조인은 안 되는구나. 솔리드는 무조건 솔리드 툴스인 이 불림 유니온만 되네. 그 폴리서피스는 이 불린이 안 되는 대신 조인이 돼. 얘를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 터트렸어. 내가 터트려. 그럼 얘는 이제 각자의 면이 된단 말이지. 그럼 얘는 이제 폴리서피스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조인을 누르면은 조인이 돼 다시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불린이 될 수가 있네. 얘가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나 봐.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솔리드인가? 아니야. 클로즈드 폴리서피스래. 응?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클로즈드 폴리서피스래. 이게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클로즈드 폴리서피스가 아니라 어, 자, 클로즈드 솔리드 서페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클로즈드 폴리서피스인지는 모르겠네. 아마 버전의 차이겠지. 원래는 솔리드라 뜨더라고. 어, 원래는 솔리드라 떠. 이게 나 버전 차이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뭐 하나 건드렸나 보지. 요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과제물인 저것들 너무 쉬워지지 이제. 너무 쉬워져. 그냥 뭐 어떻게 돼? 실린더 하나 툭 뽑아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짜잔 한 다음에 요거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탓 하면은 어때? 요렇게 만들 수도 있지. 어, 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쨌든 간단하게만 만들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8시 반이래. 8월 30일에 했던 스터디 내용은 대략 요런 내용이었고, 복습해서 듣다 보면은,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맞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 할 거야. 그, 다 기억났길 바라고, 음,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 있으면은, 저기 박진영이나 아니면 이거 올려주고 있는 강범수한테 카톡이나 이런 거 남겨주면은 또 친절하게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어, 화이팅 하시고, 스터디 날 봅시다. 물론 나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스터디 날 봅시다. 그러면은, 빠이!